자, 형님들, 누나들, 동생분들, 네,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뉴스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6년 올해가 진짜로 특이점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AI는요, 우리 인간이 밥 떠먹여주듯이 코딩해주고 데이터 넣어줘야 크는 뭐 일종의 개방형 루프였거든요. 우리의 노동력에 AI 발전 속도가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이제 오픈 AI와 구글과 어깨가 비슷한 그렇게 잘 나가는 AI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엔트로픽이 뭐라고 했냐면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AI가 스스로 자기 코드를 뜯어 고치고 업그레이드하는 폐쇄루프, 그러니까 자기 개선 단계에 확실히 진입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서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 내부 분위기도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레드팀, 이게 안전팀 같은 거거든요. 레드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AI가 욕설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스스로 진화하는 이 괴물 같은 AI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을 막는 방어군이 됐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AI가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특이점 설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AI 거품론 뭐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먼로 벤처스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AI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엔터프라이즈 AI 지출이 115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370억 달러로 폭증을 했대요. 1년 만에 3.2배가 늘어난 건데 이건 클라우드나 모바일 시대일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코딩 어시스턴트,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미 돈을 벌어다주는 킬러 AI 앱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사는 게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 GPU로 돈이 벌리니까 사는 거라는 얘기죠. 시장이 아주 탄탄하게 크고 있다는 일종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곡소리 나는 쪽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요. 주가가 요즘 심상치 않게 빠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AI가 코딩 비용을 거의 영원으로 수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AI한테 시키면 뚝딱 만들어주잖아요. 쇼피파이의 CEO도 그냥 클로드한테 시켜서 본인만이 사용할 MRI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려면 비싼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이런 걸 쓸 수가 있었는데 그냥 AI로 딸깍 만들어 준 거죠. 공급이 무한대가 되면 가격은 영원에 수렴한다는 경제학 원칙 아시죠? 누구나 싼 값에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니까 비싼 돈 받고 라이선스를 팔던 기존의 SaaS 업체들이 위기를 맞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로 내가 직접 만들면 되는데 왜 너네한테 비싼 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SaaS는 다 망하게 되는 거냐? 제 생각에는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코딩은 AI가 공짜로 해주지만 그걸 운영하고 책임까지 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건 시스템이 멈추거나 보안이 뚫리는 거잖아요. AI로 대충 만든 툴은 사고 터지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애들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회사의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장부 데이터나 원천 정보, 이런 핵심 데이터를 꽉 쥐고 있거나 복잡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통제해주는 딥 사스, 그러니까 깊은 사스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툴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파는 기업들일 거거든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게 온톨로지라는 개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중앙 통제소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맘대로 헛소리, 그러니까 환각을 하지 않거나 사고치지 않게 현실 세계의 규칙 아래서만 놀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온톨로지가 하거든요. 게다가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 이제는 전쟁부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최고의 보안 등급까지 받은 회사가 팔란티어거든요. 그러니까 야, 미군도 우리 거 써. AI 보안 좋아. 이렇게 고객들한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AI로 만들게 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수십,
아니 수백 개씩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따로 놀면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주고 통제해주는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껍데기가 아닌 딥사스의 정석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 좀 해볼까요?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면서 단순 노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쁜 화면,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것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용자들을 붙잡아두는데 열중이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을 쥔 기업들은 더 잘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시놉시스 같은 업체들은 물리법칙이라는 절대적인 진실을 다루잖아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AI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놉시스 툴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팔란티어 같은 것도 기업의 원천 데이터라는 진실을 꽉 쥐고 있고요. 결국 사스 시장은 AI가 대체해버리는 소프트웨어와 AI가 미친 듯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나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사람 모으는 플랫폼보다는 AI가 에이전트가 참조할 수밖에 없는 원천 기술을 가진 데이터를 가진 딥사스를 눈여겨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요?